네. 자, 재벌계 딸들이 대부분 재계나 정치권하고 이제 또는 정부 관계자들하고 인연을 맺는데 어떻게 평범한 가문의 이무재 전 고문은 연애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느냐 이제 이런 그게 사실 가장 큰 미스테리죠. 삼성가에서 평범한 가문에 결혼한 사람은 사실은 이부진이가 처음이라고 봐야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부진 사장이 그 앓고 있는 그 질환이 있잖아요. 질환이 그거랑 있죠.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또 있어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가장 건강한 그렇죠. 있는데 어쨌든 뭐 업고 뛰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이부진 사장 한 가지 이제 보도로 나오는 거는 이부진 사장이 고집을 피웠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반대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이부진 사장의 별명 중에 하나가 리틀 이건희거든요. 그래서 많은 외신들과 언론에서 그 선계 과정에서 우리 이부진이가 더 선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총애를 받았었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삼성가의 딸들 중에 가장 총애를 받았던 분이 신세계 이명희 회장도 이병철 회장에게 가장 총애를 받았고 그 이부진 사장도 이건희 회장이 가장 총애를 받았던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소송 과정을 좀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혼 소송을 도대체 왜 하게 된 건가요? 뉴스타파하고 2007년도에 한 인터뷰한 내용을 좀 봤어요. 최지성 실장하고 실장이 아니고 실장이 인터뷰를 한 건가요? 실장이죠. 이건 이제 뉴스타파에서 지금 그 뉴스타파의 기자가 실제 직접 이무재 씨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이무재 씨하고 한 거예요. 이무재 씨하고 한 내용을 이미 보도된 내용이기 예. 때문에 요 정리를 하면 그 보도에 따르면 1999년에 결혼을 해서 2007년도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늦게 낳았네요. 늦게 낳았죠. 그리고 아들을 놓고 난 2007년부터 별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자마자. 그리고 아들 누가 키웁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부진 사장이 키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무재 씨의 인터뷰 말에 의하면 자기 할아버지는 단 한 번밖에 보지 못했다. 할머니도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무재 씨의 아버지. 이무재 씨. 그러니까 이무재 씨의 어머니 할머니도 손자를 거의 보지 못했다는 게 이제 그 보도에 따르면 그렇고.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이 키우면서 철저히 격리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혼 소송은 2014년도에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시점이 아주 민감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인가요? 아들이죠. 아들을 낳고 나서 4년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바로 그렇지 10년 있다가 그러니까 2007년이니까 7년 있다가 7년 있다가 연소를 한 거죠. 근데 이혼 소송을 한 시점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요 이혼 소송 과정 중에 삼성그룹에 승계가 발생을 해요. 먼저 내용 시점으로 보면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의 패션 부분을 에버랜드가 인수를 한번 하죠. 지금 13년 9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시점이 사실은 그 에버랜드 CD 발행이 더 이전이긴 하지만 그 이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승계 작업을 했다는 시점을 봐야 되거든요. 예. 이 당시에 이부진 사장이 갖고 있는 주식은 20만 9,129주였어요. 합병 당시에 이부진 사장은 어느 직위에 있었습니까? 그 당시는 도태신라에 있었죠. 네. 그 에버랜드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가를 따져봤더니 KCC가 사실은 그때 흑기사 역할을 하면서 매입했던 가격을 추산해 본 결과 한 3,800억 정도 됩니다. 네. 요 금액이 이때부터 이제 승계를 시작하는데 2014년 2월 달에 최지성 실장이 이무재 실장을 불렀다는 거예요. 고문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종용을 했다고 이무재 씨가 인터뷰를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그러니까 이무재 고문은 이게 구도 전체적인 구도랑 관련이 있다 그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소송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요 시점이 되게 재밌는 게 2014년 2월달에 이혼을 종용을 시킵니다. 그 최지성 실장이 불려서 그 내용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옛날 부마들은 결혼에 실패하면 산속에 들어가 살았다. 그리고 시어머니 약값은 평생 대드릴 테니 그게 얼마나 기특한가. 왜냐하면 이무재 씨의 어머니가 고혈압을 앓게 돼요. 당뇨하고. 그래서
한 달 약값이 2-30만 원 들어가는 거를 계속 대주다 약속을 했다는 금액인데 그 약속을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이 네. 약속을 했다는 근데 여기 재밌는 예. 표현 중에 하나가 부마라는 말이 있거든요. 부마. 부마. 부마가 보통 왕실의 공주의 남편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최재형 실장의 머릿속에는 이근 회장은 황제고 이재용 부회장은 왕자고 이부진 사장은 공주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이게 왕족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은 뭐 당연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떠세요? 외신 기자를 했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저도 당연하게 보이는데. 그래 굉장히 넌센스라고 그럽니다. 아, 그렇죠. 예, 넌센스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최지성 실장은 삼성전자의 봉급을 받고 삼성전자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분은 철저하게 회장 일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그리고 6월 달에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상장을 시켜요. SDS. 요 사이인 네. 2014년 10월에 이혼 소송을 갑니다. 이혼 소송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했는데 요거 하는 바람에 이부진 사장의 주식 가치가 합병 이후에 1,456만 450조가 돼요. 그래서 1조 4천억이 됩니다. 소송의 핵심은 이 3,800억이 1조 4천억이 되는 이 시점에 중간에 이혼을 종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위자료나 네. 이제 이런 거와 관련됐다는 얘기잖아요. 있죠. 네, 예. 관련됐다는 그게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게 성공을 하려면은 이혼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자산 증식이 되어야 이부진 사장 입장에서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실패한 건가요, 그러면? 소송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소송을 한 그렇지, 시점이. 시점 중요한 거죠. 예. 이혼 청구 소송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무재 씨의 변호 쪽에서 하는 얘기는 어쨌든 이 재산 증식에 결혼 이후에 이게 증식을 했기 때문에 나도 청구권이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거고 이구진 씨는 아니다. 이건 그거 전 상관없이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됐기 때문에 당신이 재산 증식에 한 역할은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게 핵심이죠. 이무재 전 고문이 이제 그 주장한 그 재산 분할 금액은 지금 1조 2천억 1조 정도로 2천억이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요 1조 4천억에 이부진 사장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들을 합쳐서 그거에서 절반 정도를 요청을 한 거죠. 그렇게. 근데 이제 결론은 마지막 이제 재판 결과가 2017년 10월달에 2심이 났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항고를 한 상태인데 2심까지 나왔네요. 네, 그렇죠. 1심이 나온 게 아니고. 그 1심일 겁니다. 네, 1심에서 86억을 주라고. 네, 그리고 네. 이제 이혼 판결을 냈죠. 나온 거죠. 네. 근데 그 86의 근거는 뭐냐 하면 법원에서는 이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고 단지 이부진 사장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에서 15%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저기 86억으로 그러니까 이 재산이 지금 3,800억에서 1조 4천억. 1조 4천억 원이 되는 과정에 네. 이무재 전 고문의 기여가 없다는 이제 판결인 거잖아요. 일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무재 변호인 측의 논거는 뭐냐면 이부진 사장이 이 정도 주식을 갖고 있고 대주주로서 분명히 역할을 한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그렇죠. 주장을 하는 네. 거죠. 그래서 그 판결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